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28살의 CNN 경제부 기자 에밀리 존스는 블룸버그 기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3년째. 경제 분야를 취재해온 그녀에게도 이번 현상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가격이 15%나 올랐는데 오히려 매출이 30% 증가했다니 지금까지 보도해온 경제 뉴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작성 중이던 기사의 제목은 관세 폭탄 맞은 한국 라면, 오히려 미국에서 대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야. 문화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취재가 필요해. 에밀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후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 카메라맨과 함께 근처 코스트코에 가서 직접 현장을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의 한국 식품 코너는 평소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고객들이 카트 가득 불닭볶음면을 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한 고객의 카트에는 까르보 불닭볶음면만 20개가 넘게 들어있어요.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 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고객이 물어봅니다. 벌써 15% 관세가 붙었다던데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겠어요. 이런 대화는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시행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조치 이후 불닭볶음면 가격은 현지에서 개당 3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되었어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의 구매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월마트 직원 제시카는 이상해요. 보통 제품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불닭볶음면은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이 매장의 불닭볶음면 판매량은 전월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한국식품점 점원 소피아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즘엔 아침 10시에 가게를 열자마자 불닭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어제는 한 손님이 60개를 한 번에 사갔는데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더군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대학생 제이는 친구들과 함께 불닭볶음면을 사재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기숙사에서는 불닭 챌린지가 유행이거든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먹을 건데 뭐. 경제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불닭볶음면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관세라는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소비자 심리학과 마거리 스미스 교수는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 마이너스 공급 법칙을 뒤엎는 사례죠. 이는 제품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상징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처럼 말이에요.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삼양식품 주가가 지난 3개월간 40% 상승한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불닭볶음면 매출 증가는 한국 본사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가격 이상의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닭볶음면은 이미 특별한 경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관세 인상이라는 외부 압력이 오히려 이 제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불닭볶음면 진열대 앞에 한정 수량 판매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고객당 5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합니다. 관세 인상에도 굴복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불닭 사랑. 이 현상은 단순한 식품 소비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저항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워싱턴의 한 정책 연구소에서는 이미 불닭 현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 소비자 행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경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뛰어넘은 K푸드의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경제적 장벽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이들의 열정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한 매운맛을 넘어선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이 현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밀리, 이 데이터 좀 봐. 정말 놀라워. CNN 디지털팀의 선임 기자. 사라 윌슨이 노트북 화면을 에밀리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분석 자료가 떠 있었어요. 이 매운 라면을 견딜 수 있나요? 불닭볶음면 도전. 영상의 조회수가 지난 6개월간 8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와 함께 CNN 뉴욕 본사 카페테리아에 앉아 이 기이한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스토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소셜미디어였어. 작년 여름쯤 경제부 인턴이 보여준 틱톡 영상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젊은 세대의 별난놀이 정도로 생각했거든. 화면 속에서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불닭볶음면을 한 젓가락씩 집어먹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모습이 마치 리얼리티 쇼 같았어요. 댓글창은 어머나 정말 대단해. 이번엔 2배 매운 걸로 해봐. 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보기에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야. 에밀리가 메모를 끄적이며 말했어요. 이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만든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봐야 해. 실제로 에밀리가 지난 일주일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불닭 도전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틱톡에서 불닭 도전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10대와 20대들의 도전 영상이었지만 간혹 30대, 40대들의 참여 영상도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이 현상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학과의 데이비드 리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세대들이 위험한 스포츠나 모험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면 지금 세대는 매운맛 도전으로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에밀리, 이것도 봐. 인스타그램 데이터야. 화면에는 불닭 관련 포스팅의 증가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미국 내 불닭 관련 게시물이 300% 증가했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도 확인해봤습니다. 팔로워 중 적어도 10명은 지난 6개월 동안 불닭 관련 포스팅을 올렸더군요. 까르보 불닭 첫 도전. 친구들과 불닭 파티. 미쳤다. 근데 또 먹고 싶어 같은 캡션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기자로서 흥미로웠던 건 세대 간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기성세대는 왜 굳이 그런 매운 걸 먹느냐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젊은 세대는 나도 해봤는데 진짜 중독성 있어. 다음엔 입에 매운 걸로 도전해봐라며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에밀리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소비재 애널리스트 제니퍼 김과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불닭 도전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서 일종의 디지털 화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와 조회수를 얻기 위한 콘텐츠 수단이 된 거죠. 에밀리가 틱톡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불닭 도전 영상들을 살펴보니 특별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성공적으로 완주한 영상보다 도전 중에 포기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영상이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역설적 구조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야. 사라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매운 라면이 정말 그렇게 맛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셜미디어용 콘텐츠인지 궁금하지 않아? 에밀리는 기자로서의 분석적 사고를 발휘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야.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중독성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부추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이건 바이럴 마케팅의 완벽한 사례야. 에밀리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최신 연구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반 식품 트렌드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70배 높은 전파 효과를 갖는다고 했어요. 불닭볶음면 현상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현장으로 가볼까? 에밀리가 노트북을 덮으며 제안했습니다. 코스트코에 가서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보자. 그리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기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겠어. 사라가 카메라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CNN 기자의 불닭 도전기라. 이것도 꽤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두 기자는 현장 취재를 위해 코스트코로 향했습니다. 진짜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에밀리가 불닭볶음면 열풍의 진짜 전환점을 찾아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미국의 톱 가수 카디비가 자신의 틱톡에 올린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카디비는 30분을 운전해서 이걸 구했다며 까르보 불닭볶음면 패키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 7천만 명을 보유한 그녀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영상은 공개 한 달 만에 3,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뉴욕타임스까지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에밀리가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소셜베이더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카디비의 영상 이후 미국 내 불닭볶음면 관련 검색량이 400% 급증했어요. 아마존에서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판매량이 일주일 만에 600% 뛰었습니다. 하지만 카디비만이 유일한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2022년부터 방탄소년단 지민의 까르보 불닭 먹방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K-팝 팬들 사이에서 시작된 관심이 점차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 역시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까르보 불닭과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을 든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즉시 리사도 먹는 불닭이라면 나도 도전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해시태그 리사 불닭 도전은 이틀 만에 틱톡에서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에밀리는 셀럽 마케팅 전문가인 브랜딩 컨설턴트 마이클 로렌츠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로렌츠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일반적인 유료 광고와 달리 이들의 불닭 언급은 모두 자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을 만들어냈고 팬들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가 되었죠. 실제로 삼양식품은 이들 스타에게 어떤 광고비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언급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였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스타 마케팅의 완벽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스타 효과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업체 브랜드워치의 자료에 따르면 카디비 영상 이전 미국 내 불닭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주당 15,000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영상 이후 주당 12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 변화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월마트의 한 지역 관리자는 카디비 영상 이후 일주일간 불닭 제품 판매량이 평소의 10배를 기록했다고 증언했어요. 급기야 일부 지역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스타 효과가 단순한 일회성 구매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밀리가 시장 조사기관 닐슨과 협력해 분석한 결과 카디비 영상을 본 후 불닭을 구매한 소비자 중 73%가 이후 재구매를 했어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제품의 맛과 경험이 만족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경제학적으로도 새로운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마케팅학과 교수 사라 화이트는 연구 논문을 통해 셀러브리티의 자발적 제품 언급이 만드는 경제 효과를 분석했어요. 논문에 따르면 카디비 한 명의 영상이 삼양식품에 미친 경제적 가치는 약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마트에서 외국인이 까르보 불닭을 수십 개씩 카트에 쌓아 대량 구매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유럽 시장에서의 불닭 열풍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삼양식품 본사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스타들의 자발적 홍보가 브랜드 인지도를 급상승시켰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넘어 주류 소비층으로의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삼양식품의 실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4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조 3,359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스타들의 입소문은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브랜드 가치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매니악한 매운 라면 정도로 여겨지던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쿨하고 트렌디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 변화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취재를 마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소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스타 한 명의 진정성 있는 언급이 어떻게 전 세계적 열풍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에밀리가 로스앤젤레스 코스트코 매장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4명의 젊은이들이 불닭볶음면 6개들이 상자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20살 제이슨은 오늘 밤 기숙사에서 불닭 파티를 열 예정이라며 누가 가장 오래 견디나 내기를 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하나의 게임이자 추억 만들기의 도구였던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레베카 핸더슨 교수는 경험 경제학 관점에서 불닭볶음면 열풍을 해석했어요. 교수는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 얻는 경험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통적인 상품 구매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에밀리가 30명의 불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불닭볶음면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맛있어서라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보려고가 41%,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가 26%였어요. 뉴욕의 한 대학가 편의점 사장 김민수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불닭을 살 때 보면 거의 항상 여러 개씩 사요. 혼자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사는 거죠. 그리고 꼭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더라고요. 이런 소비 패턴은 마케팅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연구소의 마케팅 디렉터 사만다 리는 불닭볶음면은 개인 소비재에서 사회적 소비재로 진화했다고 평가했어요.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만드는 도구가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한 대학교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불닭 토너먼트가 매월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가자들은 단계별로 매운 정도가 다른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대회였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상품권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재미를 위해 참가한다고 했어요. 에밀리는 이 대회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23살아는 처음엔 정말 매워서 고생했지만 지금은 이 맛에 중독됐다며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CLA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김 교수는 매운맛에 대한 도전은 일종의 안전한 모험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 위험은 없지만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이 중독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매운맛을 먹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쾌락 물질이에요. 고통을 감내한 후 얻는 쾌감이 반복 구매를 유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후추이트의 자료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불닭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혼자 먹는 장면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도전하는 장면이 평균 3배 높은 참여율을 보였어요. 특히 도전 실패 영상들이 성공 영상보다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면은 개인이 혼자 소비하는 상품이지만 불닭볶음면은 평균 구매 개수가 3.5개였어요. 이는 일반 라면의 1.2개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시카고의 한 대학가 마트 사장은 불닭볶음면은 맥주나 과자처럼 파티용품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다며 학생들이 주말마다 여러 개씩 사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이라고 증언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최근 함께 도전하는 재미를 강조하는 광고를 제작했고 여러 개들이 패키지 상품도 출시했어요. 단순히 맛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에밀리의 취재 결과 불닭볶음면은 이미 전통적인 식품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오락용품, 소셜미디어 콘텐츠, 친목 도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구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가 뉴욕 맨해튼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견한 광경은 예상외였습니다. 불닭볶음면 진열대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바네로 라임 맛, 로제 까르보나라 버전, 심지어 치즈 맥앤치즈 맛까지. 모두 미국 한정판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하던 에밀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사가 단순히 기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완전히 다른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지화 전략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삼양식품 해외사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출시된 불닭볶음면 변형 제품은 총 28가지입니다. 이 중 15개는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한정 제품이에요. 미국에는 8가지, 중국에는 6가지, 동남아시아에는 9가지의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위한 제품 개발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2022년부터 로스앤젤레스의 현지 연구팀을 구성했어요. 이 팀은 미국인들의 입맛을 연구하고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팀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바네로 라임 맛 불닭볶음면은 출시 석 달 만에 미국 내 불닭 제품 매출의 25%를 차지했어요. 멕시코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익숙한 하바네로 맛에 새로운 매운맛이 더해져 중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제 까르보나라 버전도 성공작이었습니다. 기존 까르보나라 불닭의 진화형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이탈리아 식당 사장은 전통적인 까르보나라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에밀리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국제경영학과 교수 마이클 포터와 인터뷰한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포터 교수는 삼양의 전략은 단순한 현지화를 넘어선 지역별 혁신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입맛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이러한 전략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제품들의 평균 매출은 기존 수출 제품보다 43% 높았어요. 특히 한정판이라는 희소성 마케팅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지역별 제품들이 오히려 글로벌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정판 하바네로 라임 맛이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자 온라인을 통한 개인 수입이 급증했어요. 이베이에서는 미국 한정 불닭 제품들이 정가의 2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출시된 마라 불닭볶음면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마라 향신료를 활용한 이 제품은 출시 2달 만에 태국 전체 라면 시장 점유율 3%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제품이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역수입 요청이 쇄도했다는 점입니다. 에밀리는 글로벌 식품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아시아 담당 이사 제니퍼 왕과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왕 이사는 삼양의 전략은 역글로벌화 현상의 대표 사례라며 지역별 특화를 통해 오히려 글로벌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어요. 숫자로 보는 성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지역별 맞춤형 제품들은 전체 해외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기존 수출 제품은 38%에 그쳤습니다.
이는 현지화 전략이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사례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맥주 안주용으로 개발된 독일식 소시지 맛 불닭볶음면이 출시되었어요. 독일인들의 소시지 사랑을 반영한 이 제품은 현지 맥주 축제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트러플 불닭볶음면이라는 고급 버전이 선보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미식 문화를 반영해 실제 트러플 추출물을 첨가한 제품으로 파리의 고급 식료품점에서만 판매되고 있어요. 가격은 일반 불닭볶음면의 3배이지만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희소성 마케팅에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맛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각국의 한정판 불닭을 수집하는 불닭 수집가들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삼양식품의 김정수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 전략에 대해 언급했어요. 단순히 한국 맛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한국의 정체성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양식품은 현지화를 통해 오히려 더욱 글로벌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제품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밀리가 삼양식품 본사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마주한 것은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대응 의지였습니다. 관세 인상 발표 다음 날 구성된 글로벌 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장 박성호 전무는 관세 인상은 분명 부담이지만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두툼한 대응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대응책은 생산 능력 확충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경남 밀양 공장에 추가로 2천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이는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15억 개에서 30억 개로 확대하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밀양 공장 증설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생산 라인에는 최신 자동화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이를 통해 생산 단가를 기존 대비 15%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계산이었습니다. 물류 효율화 방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미국 서부 지역 물류센터를 기존 로스앤젤레스 한 곳에서 시애틀과 피닉스까지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운송비 절감과 배송시간 단축을 통해 관세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계획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재고 관리와 배송 경로를 설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를 통해 물류비를 2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놀란 것은 삼양식품의 가격 정책이었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15% 관세에 대해 소비자 가격은 5%만 인상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10%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묻자 박성호 전무는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시장, 점유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지금 고객들을 잃으면 관세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 내 불닭볶음면 판매량은 전월 대비 오히려 8% 증가했어요. 경쟁사 제품들이 평균 1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유통업체와의 협상도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월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했어요. 대신 유통업체들에게는 마케팅 비용 지원과 독점 제품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월마트 식품 구매 담당 매니저 존 스미스는 삼양과의 파트너십은 서로에게 윈윈이라며 관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어요. 에밀리가 주목한 또 다른 대응 전략은 제품 다각화였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뿐 아니라 불닭소스, 불닭,
과자, 불닭 컵라면 등 연관 제품 라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관세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불닭 소스는 미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사용법이 다양했거든요. 출시 3개월 만에 미국 아시안 소스 시장 점유율 5%를 차지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위기관리 전문가 로버트 존슨 교수는 삼양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전형적인 위기관리의 모범 사례라며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적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투자 규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관세 대응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는 작년 순이익의 3배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에 2천억 원, 물류센터 구축에 1,500억 원,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1,500억 원을 배정했어요. 이러한 투자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어요.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삼양의 대응은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장기 성장 전략이라며 관세라는 외부 압력을 내부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에밀리는 취재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삼양식품이 보여준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틱톡에서 발견한 영상은 일반적인 쇼핑 장면과는 달랐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국 여성이 코스트코 카트에 불닭볶음면을 가득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30개가 넘는 제품을 담으며 불닭 수집 완료! 라고 외치는 그녀의 영상은 이틀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사고 싶어. 불닭 여왕이다처럼 부러워하거나 응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반적인 사재기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비판적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에밀리는 소비자 심리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교 마케팅학과의 리사 천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천 교수는 불닭볶음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구매자가 아니라 팬의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K-팝 팬덤과 유사한 소비 패턴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불닭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팬덤 문화의 특징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페이스북의 불닭 매니아 그룹은 회원수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불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품 출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며 서로의 도전 영상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 유형은 불닭 컬렉션 자랑이었습니다. 집에 쌓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불닭볶음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어요. 마치 희귀한 수집품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에밀리가 놀란 것은 이들의 제품 지식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라면 모를 만한 세세한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만 파는 한정판이 있는지, 각 제품별 정확한 스코빌 지수가 얼마인지, 언제 새로운 맛이 출시될 예정인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불닭 매니아 제시카 브라운은 지난 2년간 총 45가지 종류의 불닭 제품을 먹어봤다며 새로운 맛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시도해보는 것이 내 루틴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집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만 파는 불닭볶음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경제적 파워는 상당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민텔의 조사에 따르면 불닭 제품을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헤비 유저들이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관세 인상 이후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불닭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중 83%가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살 것이라고 답했어요. 일반 라면 소비자의 34%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전도사 역할이었습니다.
불닭 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때로는 직접 선물하기도 했어요.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학생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기숙사 친구들에게 불닭을 소개한 후 지금은 우리 층 전체가 불닭 팬이 됐다며 새로운 사람을 불닭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어요. 브랜드 충성도 연구의 권위자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필립 코틀러 명예교수는 이 현상을 감정적 브랜드 애착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를 넘어 브랜드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한 결과라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불닭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일반적인 소비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소셜미디어에서는 불닭을 지키자, 더 많이 사서 응원하자는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브랜드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수요의 법칙이 불닭 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격 인상을 희소성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불닭볶음면 현상은 전통적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소비자의 감정과 사회적 정체성이 경제적 합리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러한 충성도는 삼양식품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출시 시 별도의 대대적인 마케팅 없이도 팬들의 입소문만으로 화제가 되고 일시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다른 브랜드로 이탈하지 않는 고객층을 확보한 것입니다. 에밀리의 분석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불닭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세라는 경제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브랜드 파워의 원천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마지막 취재 현장은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까르보불 닭볶음면을 먹고 있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취재를 마무리하며 에밀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은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콘텐츠 전체의 글로벌 확산과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분석업체 리엘굿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미국 사용자들 중 38%가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시청 후 불닭볶음면 검색량이 각각 200%, 150% 급증했어요. 유튜브 데이터도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을 소재로 한먹방 영상과 불닭 도전 영상이 함께 추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청자들은 한국 치킨을 먹는 영상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불닭 영상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문화적 연결고리였죠. 더 놀라운 것은 K-팝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소셜베이더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관련 해시태그와 불닭 해시태그가 동시에 사용되는 게시물이 전체의 45%를 차지했어요. K-팝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이 먹는 음식을 따라 해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문화연구소의 김수진 교수는 이 현상을 문화적 클러스터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하나의 한국 문화를 접한 소비자가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이런 연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한국 식품 구매율은 일반인보다 4배 높았어요. K-팝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배나 높았습니다. 에밀리가 인터뷰한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학과의 테드 윤 교수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불닭볶음면은 한국 문화의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매운맛에 대한 도전은 한국인의 끈질긴 정신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브랜드 가치 중 40%는 한국적 이미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단순한 매운 라면이 아니라 한국의 맛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밈 문화에서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불닭 챌린지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공통 언어가 되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놀이가 된 것입니다. 틱톡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가 제니퍼 리는 불닭 챌린지는 문화적 국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취재를 통해 불닭볶음면 현상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가 만들어낸 소프트 파워의 결과물이었어요.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생태계를 이루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닭볶음면도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관세라는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는 라면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문화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 글로벌 트렌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에밀리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불닭볶음면의 미국 사재기 현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가 경제를 움직이고 연결이 국경을 허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 그릇의 매운 라면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 할 수 있다.